안녕하세요. 도순쌤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여, 수장, 우중문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시였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 시였었고요. 대꾸법을 쓰고 있었고요. 상대방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풍자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반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의미는 칭찬이었고요. 이면적 의미는 조롱과 위협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적장에 대한 칭찬을 하고요. 이면적으로는 위협까지도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배울 시는요. 추야우중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 시는 해석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시에 얽힌 배경을 알면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채치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도만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채치원은요, 통일신라 말기 학자예요. 그런데 당나라에 유학을 가가지고요, 문장을 되게 잘 썼다고 해요. 그래서 토왕소경문이라는 글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에 돌아와서 진성여왕에게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었어요. 시무책을 올려서 정치개혁을 제안을 하는데요. 귀족들이 반발을 해서요. 좌절이 되고요. 그 다음 왕이 올라왔을 때는 전국을 떠돌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지금 경남 합천에 있는 해인사에 은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시인 추야우중은요. 사실은 언제 쓰여졌는지가 조금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당나라에 유학 갔을 때 혼자 힘들었을 때 쓴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둘째는 해인사에 은거할 때 쓴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배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유의하면서 한번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야우중 제목부터 볼까요? 추가 무슨 추예요? 가을이고요. 가을밤, 비,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 소재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뭔가 이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계절보다도 가을이다 하면은 조금 더 쓸쓸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소재들이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요, 고전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이미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쓸쓸하고, 비가 내리면 외롭고, 밤도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을밤비 가운데 이 화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바람에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건만, 자, 가을 바람이라는 이미지는요, 우리가 지금 말했던 아주 쓸쓸한 그런 분위기를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쓸쓸한 가운데에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습니다. 아예 말씀을 해주시네요. 뭐라고요? 나 힘들어. 힘들게 읊고 있습니다. 뭔가 시를 읊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화자가 지식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쓸한 가을바람에요.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읊고 있어요. 내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아, 너무 대놓고 말씀하시네요. 세상 어디에도 날 알아주는 이가 없네. 인정을 못 받고 있고요. 몹시 외롭고 쓸쓸하네요. 그죠? 창밖엔 깊은 밤비 내리는데, 자, 이것도 밤비도요, 우리가 쓸쓸한 이미지를 주죠. 쓸쓸하고 애상적이라는 말은 약간 슬프다는 뜻입니다. 애상적인 느낌을 주는 시어죠. 밤비가 내려요. 자, 여기서요, 창을 좀 볼게요. 이 창은요, 우리 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과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 세상과의 단절을 하는, 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문이라는 거는 벽이 아니잖아요. 열면 또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통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내가 여기 있고요. 거기로 지금 넘어갈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절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나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등불 아래 천만리 떠나간 마음. 내 마음은요, 저기 천만리를 가버렸어요. 어디 아래? 등불. 자, 등불도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있는 등불이기 때문에 역시 쓸쓸하고 애상적인 느낌을 주는 소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가버렸죠. 마음만 천만리를 갔다는 얘기는 나의 현실과 나의 심리적 거리가 몹시 길다. 그러니까 현실과 나의 정서가 아주 멀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주제를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어떨까요? 화자가 지금 혼자서요, 몹시 외로운 지식인의 고뇌, 슬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언제 쓰였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자, 첫 번째는요, 당나라에 있을 때가 아닐까. 이때는 어떤 것이 좌절된 것은 아니었고요. 자신의 말을 들어줄 리가 지금 여기에 없는 거라서요. 아무래도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사는 외로움이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주제인 외로운 지식인의 고뇌인 건 변함이 없고요. 두 번째는요, 해인사에 은거할 때. 요때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신이 제시한 시무책이 거절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의견이 거절된 좌절감, 슬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괴로움.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추야 우중, 가을밤, 비 내리는 가운데라는 의미였죠. 외로운 지식인의 고뇌가 아주 그 분위기와 어울려서 잘 드러나는 시였고요. 작가의 창작 배경에 따라서 구체적인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지식인으로서의 뜻이 좌절돼서 거기서 오는 안타까움일 수 있겠죠. 외로움을 나타내는 각종 소재들을 사용해서요, 화자의 정서, 괴로움을 극대화하고 있죠. 그래서 가을바람, 밤비, 등불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뭐 외로운 분위기를 한층 극대화시키는 이런 느낌을 전형적이다라고 해요. 전형적인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은요, 세상과의 단절이자 통로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요, EBS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EBS 선생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방법을 얘기하시는 걸 보았는데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생각은 이런 고전 문학들을 좀 보시면서요, 재미로라도 그냥 이렇게 봐놓으면 고전 시가가 나왔을 때 훨씬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니까요. 공부하기 좀 힘든 친구들 선생님 유튜브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